Wake up in the morning 어느 아침 일어나서 생각을 했죠. 재밌는 더빙이 보고 싶다고. I don't wanna know 좀 컨텐츠 걱정할 거 없어. 장비 주니까 장비주에 별이 다 뒤진 밤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별이 다 잊어버린 밤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남산타워에서 내가 너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봤을 때 넌 사랑을 느끼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봤던 건 네 눈곱이었어. 11화 진행을 맡고 있는 페스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안녕. 그래. 이름 뭐였지? 맞다. 그래, 들어가.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11월 11일에 11화가 나왔네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알아. 11월 11일이 또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페스데이. 는 개뿔, 농업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 1차 대전 종전기념일 아니겠습니까? 더 경건해줘도 모자람이 없는 날인데 뭐선 좋다고 히히덕거리면서 빼빼로를 주고받고. 아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부디 그런 개념 없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해 주시고요. 알겠죠? 빼빼로는 저한테 버리세요. 제가 흔적도 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보내지 마세요. 방금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오늘은 또 팬네임 정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댓글로 아주 많은 팬네임이 올라왔는데 일단 한번 쭉 빠르게 훑어보면은 빤쭈, 삐독, 꼬치들, 삐보이, 삐걸, 삐까추, 여보, 자기, 장무지, 삐충, 삐꾸, 쭈쭈, 삐용, 짱구, 별, 삐빠, 쭈삣, 삐돌이, 삐순이, 만수, 짱돌, 끼끼기, 삐끼, 짱까리, 삐쭈기, 딱콩이, 빤쭈, 삐딱이, 개, 돼지, 삐삐, 쭈레곤, 시청자, 삐꼬, 쭈빨러, 쭈빠쭈스, 삐약, 삐약이, 삐쟁이, 삐덕, 뽀삐, 피플, 짱아, 똥꼬새끼, 삐청자, 쭈꾸미, 삐따리, 별님, 무릎대기조. 무릎대기조는 뭐야? 똥꼬, 쭈구리. 아주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삐꾸, 삐끼, 개, 돼지, 똥꼬새끼 나가. 누구야? 나가. 아니 제가 우리 삐꾸님들, 삐끼님들, 개, 돼지님들, 똥꼬새끼님들 잘 지내셨나요? 하면은 좋겠습니까? 재밌게 하겠는데 저는 좀 더 오그라들지 않으면서도 수평적인 그런 팬네임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삐약이는 뜻풀이를 해보면은 삐쭈 플러스 약쟁이들 해가지고 삐약이 굉장히 잘 지었는데 삐약이님들 해버리면은 뭔가 제가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아쉽지만 패스하고 또 자기나 여보는 남자 구독자님들이 약간 불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하고 일단은 추천이 제일 많았던 거는 전마정님의 딱콩 또 하영님의 꼬치인데 꼬치는 또 여자 구독자님들이 불쾌할 수가 있어서 패스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일단 삐청자거든요. 약간 오그라들지도 않으면서도 수평적이기도 하고 문화 안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딱콩이랑 삐청자랑 투표를 하겠습니다. 딱콩이가 1번, 삐청자가 2번 해서 댓글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집계해가지고 12화에서 결과 발표하는 걸로. 오케이 인정. 자, 그럼 오늘도 장삐쭈가 여러분들의 일주일간 쌓인 먼지들을 툭툭 털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제 뭐였죠? 뭐라고요? 트라우마였죠. 네, 공포증이나 강박증이나 징크스 같은 걸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한번 받아봤는데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약간 고민 아닌 고민 형식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답장을 제일 많이 해줬던 것 같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메일이 많아서 또 별디밤이 빅재미보다는 또 소통과 힐링과 공감 이런 게 주 목적인 라디오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센치한 주제로도 또 너무 무겁지 않게 풀어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광고 하나 듣고 바로 첫 번째 사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듣고 오시죠. 따콩! 안녕하세요 삐쭈님. 1화, 4화, 8화에 사연 신청했는데 다 안돼서 이번에도 하는 서울 사는 임동윤입니다. 제 트라우마는요, 장삐쭈라는 인간이 있는데 라디오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사연을 보내달라고 해서 1화, 4화, 8화 때 보내줬더니 사연은커녕 제 이름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사연 당첨 가능성은 몇 %인가요 도대체?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끝이에요. 예.
이 사연 읽고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웃겨가지고 거의 뭐 몇 분 동안 웃은 것 같은데 1화, 4화, 8화, 11화 이렇게 4번 보내주셨으니까 확률은 25%입니다. 임동윤님. 트라우마까지 없애드리고 사연 당첨에다가 확률까지 알아가셨으니까 거의 뭐 개이득이죠. 예.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4번 정도 사연 보내면은 한 번은 당첨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아니 근데 그래서도 뭔가 체념한 게 느껴져서 그게 너무 웃겼어. 임동윤님 사연 4개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아, 내 트라우마 뭐냐고? 저는 1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곤충 혐오증이 있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바퀴벌레를 거의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한테 메일이나 페메로 다짜고짜 청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실통실한 바퀴벌레를 한 마리 잡으세요. 죽이면 안 됩니다. 생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주 아시죠? 도장 찍을 때 그 묻히는 빨간 거 그거랑 혼인신고서 가지고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GS25시 편의점 가는 길에 잠복해 있다가 제가 지나갈 때 확 나타나가지고 통에 있는 바퀴벌레를 핀셋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들이밀잖아요. 그럼 제가 100% 졸도하거나 발을 헛디뎌가지고 뇌진탕으로 기절할 거예요. 그 사이에 제 지장을 혼인신고서에 찍으면 끝. 참 쉽죠? 근데 제 얼굴이랑 사는 곳을 모르면 실패. 예, 그렇습니다. 사연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 이야기 좀 해봤어요. 불만 있으십니까? 에? 불만 있어? 자, 그럼 광고 하나 듣고 두 번째 사연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광고는 스킵 해주셔도 됩니다. 저 돈 더 벌러 하고 스킵 안 해주신다는 분들 꽤 있으신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근데 스킵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민철이로 알게 되어 장삐쭈님 구독을 시작하고 별디밤을 1화부터 꼬박꼬박 챙겨봐온 자칭 장삐쭈 애청자이자 올해 봄날의 고등학교 교복을 처음 입어봤던 17살 여고생입니다. 아, 벌써부터 기네요. 짧게 갈라 했는데. 사연 주제가 트라우마라서 이렇게 보내봐요. 저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나쁜 기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왕따 피해자 학생입니다. 거기다가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지라 저에게 지난 날은 정말 여기저기 내몰려 괴로움에 둘러싸인 삶 그 자체였습니다. 기껏해야 초등학생, 중학생쯤 되는 어린 나이에 대인기피증이 오고 자해와 자살 시도까지 지난 날은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에요. 지금도 사실 사람이랑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말할 때 괜시리 긴장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불쾌하고 두근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아예 목소리도 안 나올 때가 허다해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친한 친구 하나 없는 먼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처음에는 무지 힘들었지만 제 스스로 인간관계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쌓으려는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친구들을 하나둘씩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재밌게 살고 있어요. 보통 아이들처럼 행동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대기도 많이 되었고요. 예상치 못하게 떠나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차차 제 인생이 밝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가해자들은 기억도 못할 텐데 난 재활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구나. 난 반드시 성공해서 보란듯이 살아야겠다. 지금도 가끔 우울이 도지고 병원을 2-3번 옮기는 등 힘들지만 잘 버텨내고 있어요. 이제 남은 트라우마도 없애야겠죠? 스스로 화이팅 한번 할래요. 화이팅! 야, 속이 깊네요. 아무에게도 말 못한 옛날 이야기라서 혼자 앓고 혼자 힘들어하다가 이렇게 쓰니 뭔가 신기반기하네요.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막 적었어요. 이 사연의 주제는 트라우마를 서서히 극복하고 있는 나겠죠? 만약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이 말은 꼭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괴로웠던 시절을 벗어난 것 같이 이 사연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꼭 그럴 거예요. 믿습니까? 믿죠? 비맨. 특히 저와 비슷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응원의 말을 보냅니다. 모두 아프지 마요. 하트 하트 하트. 제가 꼭꼭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빠라랏. 장삐쭈님 정말 말도 예쁘게 하시고 인성도 바르시고 매력도 있으시고 목소리 스윗하시고 인정 인정.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인정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있어요. 이렇게 써줬어요. 예. 아, 수탉 때문에 괜히 저 별디밤 보면서 힘 얻고 있어요. 별디밤 꿀잼, 삐쭈님이랑 별디밤 뽀에버 이렇게 천하까지 갑시다. 장삐쭈님 사랑해요 짱짱맨.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아주 긍정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줄줄 흐르는 그런 사연이네요. 그냥 듣기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런 마음가짐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사연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저렇게 어린 학생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기특하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울해 있을 겁니까? 예? 너요, 너, 당신이요, 너. 뭐 왕따 당하고 있다고, 차였다고, 면접 떨어졌다고, 일이 힘들다고 가지각색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극복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17살밖에 안 된 저 어리고 연약한 여학생일지라도 속은 그 누구보다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모두 저 학생처럼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부딪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유튜브에 이런 라디오가 있습니까? 어? 뭐 다들 자극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더 자극시킬 수 있을까? 이런 궁리할 때 별디밤은 그 트렌드를 역행한다 이겁니다. 거의 뭐 전쟁터 구석지에 있는 의료소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말 잘해. 잘해. 그럼 광고 하나 듣고 바로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광고 3개 연달아서 나온 사람은 로또 사세요. 빠라랍!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사는 여고생 팬입니다. 저는 병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연년생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연년생이어서 그런지 저희는 매일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잘 놀다가도 싸우고 싸우다가 화해해서 또 싸우고 같이 또 놀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 동생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단백질을 빼낼 수 없는 병 같은 게 있습니다.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어릴 때부터 약을 먹었고 약 부작용 때문에 키가 작고 허약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그냥 동생이 아프다는 말만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제 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병원이라고 하니까 그저 신기했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학교 안 가는 동생을 마냥 부러워했습니다. 주말이 되고 아빠와 함께 동생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큰 병원에 가서 설레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 설렘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희귀병이라고 해서 큰 1인 병실을 혼자 차지했다는 동생을 보고 싶어서 저는 빨리 달려갔고 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퉁퉁 부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서 눈을 뜨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몸은 삐쩍 말라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코를 찌르는 양냄새 때문에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튜브들이 마치 로봇처럼 동생 몸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동생의 모습에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동생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말도 걸지 못하고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제 모습이 서운했는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마디도 못한 채 집으로 가야만 했죠. 그날 처음으로 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제 동생은 한 달 만에 퇴원했지만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못 들어갑니다. 병원 냄새만 맡아도 토가 나와요. 동생이 다시 아플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항상 걱정 담긴 잔소리를 하는데 동생은 짜증만 냅니다. 가끔 너무 밉지만 병원에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우는 모습도 보기 싫고요. 그냥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사연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꽃핀 대란 때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작은 말들이 모여서 한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 작은 말들을 모아서 저 남매에게 큰 힘이 돼보자는 겁니다. 예. 제가 메일로 꼭 10이라 보라고 남겨놨으니까 응원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뭐 으쌰으쌰 해가지고 혹시 압니까? 이겨내버릴지. 그쵸? 적어도 이 남매에게 미소 정도는 우리가 선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근데 익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예쁜 이름이 뭐가 있을까? 혜선이. 우리 혜선이한테 응원 댓글 한마디씩만 남겨주세요. 예, 좋습니다.
이러니까 별디밤 시청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이고 꼬인 사람들은 별디밤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거지. 악마가 성스러운 빛을 맞으면은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아! 그만해! 그만해!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 수준 높은 별디밤 시청자분들과 함께 바로 고민이 다 도이진 밤에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삐쭈님, 더빙을 이어 별디밤의 애청자가 된 여고생 시청자입니다. 사실 이게 트라우마 사연인지 고민 사연인지는 몰라도 일단 삐쭈님이 읽어주시고 생각이라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보내요. 정말 흔하지만 저에게는 좀 많이 힘드네요. 전 10년지기 남사친이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자란 사이라서 남녀 사이에 친구 사이는 있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그런 친구죠. 저희는 정말 가족처럼 친하고 서로 쿵짝도 잘 맞으며 정말 둘도 없는 사이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랑 롤이라는 게임을 할 때 정말 이 세상에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는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AI가 아닌 일반이라는 곳에 들어가서부터가 문제였어요. 원래 남자들끼리 할 때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실수를 하면 화를 버럭 내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롤을 하다가 막 긴장되고 떨리면은 아무 키나 누르고 막 손에 발작이 오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지 쌍욕을 하고 막 무섭게 분위기를 잡아가더라고요. 제가 아리라는 캐릭터를 주로 쓰는데 아리녀는 뭘 하길래 데스가 3이냐 자냐? 이런 말은 기본이고 하루는 제가 라인을 비우고 집을 너무 일찍 갔다고 하길래 다음 판에는 나 집에 가도 돼? 라고 하니까 집 가는 것도 나한테 물어봐야 돼? 야 진짜 비응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한판 하면은 머리가 띵해지고 손에 땀이 흥건해지고 남사친이랑 롤을 하다가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남사친이 후에 토닥여줬지만요. 막 제 자신 스스로에게 경멸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남사친을 제가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남사친은 롤을 존나 잘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예. 제가 너무 서러워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썼는데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삐쭈님? 롤이란 게임이 원래 그런 건가요? 이렇게 고민 보내주셨는데 롤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롤 시작하면은 친구고 가족이고 뭐 친척이고 없습니다. 예, 롤에 무슨 나이가 있습니까? 티어 높은 사람이 형이고 누나고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분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작성자분 심정도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제가 이 사연을 읽어줌으로써 이 고민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이 부분만 그 친구한테 들려주세요. 그럼 이제 알겠지.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다음부터는 좀 조심할 겁니다. 친구분 이거 들으시면은 화가 나도 좀만 순화시켜서 말해주세요. 상처 많이 받으셨대요. 아시겠죠?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겠어. 예. 좀 더 잘한다고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페이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데. 그쵸? 네. 이렇게 고민까지 시원하게 해결해봤습니다. 야, 이제 별디밤 10이라도 끝났고 12화만 들으면은 수능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사연 주제는 수능입니다. 수능에 얽힌 해프닝 혹은 자신만의 노하우라든지 꿀팁, 응원 메시지 마음껏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주 꿀이 흐르는 12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2화는 여성 게스트도 한 명 초대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떻게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제가 풀어드린 건가 싶네요. 날이 많이 추워져서 괜히 밖에 나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전기장판 틀어놓고 귤이나 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삐쭈는 이만 끄지도록 하겠습니다. 12화에서 뵙죠. 아빠라라. 걱정할 거 없어 장삐쭈니까 장삐쭈의 별이 다 뒤진 밤에